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잠시 정회 중이고 곧 속개가 되겠습니다. 정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얼만큼 해소됐는지 이 검증 내용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신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네, 자 아침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잖아요. 예. 자, 국무회의는 오후 2시로 잡혀 있는데 검찰 수사권 폐지안 공포 오늘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오늘 아침에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네. 정말 검찰이 앞으로는 정치검찰이 아닌 정말 국민을 위한 검찰로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첫걸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건도 통과된 만큼 네네. 앞으로는 국무회의 오늘 오후에 거쳐서 발표가 되면 중대범죄심사청 설치 법안 등 포함해서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에 대한 정상화에 대한 방법론적인 실무가 차근차근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 검찰과 경찰 이런 수사기관들이 더 전문성을 강화하고 또 균형과 감시 통제를 통해서 국민들을 위한 그런 경찰과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거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다. 오후 국무회의도 통과될 것으로 이제 보시는 거로 이해가 되고요. 자, 어제부터 또 청문정국이 다시 열렸습니다. 김인철 장관 후보자가 오늘 아침에 사퇴 선언을 해서 첫 낙마자가 나온 상황에서 자, 민주당은 김인철 후보자보다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 또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낙마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어제 오늘 그 인사청문회 그리고 오늘 정호영 지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김인철 첫 번째 그 사퇴 사례가 나온 만큼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올바른 대한민국을 이끌기 위한 그런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적합하지 않은 분들은 낙마나 사퇴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바람직하다라는 시각으로 지금 인사청문회를 일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또 이제 좋은 인사를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를 돕는 일이기도 하다. 지금 이런 뉘앙스도 담으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성공적인 윤석열 정부의 그런 국정 운영을 위해서 저희도 같이 협조할 부분은 협치를 하고요. 또 견제도 네. 할 것이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그런 인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일념은 꼭 네.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특히 의사 출신이시잖아요, 신 의원님. 예. 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금 오전 인사청문회가 이제 일단 끝났는데 청문회 예. 현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어요?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네. 그동안에 수많은 의혹들이 있었고 또 60건에 달하는 해명자를 내면서 반박을 하시면서 네. 한 점 부끄러움 없으신 것처럼 태도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오늘 직면한 것입니다. 불법 위법이 없다 또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그 자세를 지속적으로 견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대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국민 눈높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이 어떤 것들을 꾸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못하고 계신다라는 안타까움이 들면서 지금 청문회를 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자료 미비 문제는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계속 짚어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병역 특례 의혹이 있던 아들의 MRI 기록 이것도 이제 오전 청문회 끝날 때쯤에 제출이 됐다고 하는데 일단 받아보셨습니까? 예, MRI를 받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정보 핑계로 제출을 안 하다가 오늘 당일에서야 CD로 제출을 하겠다고 후보자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이 CD를 저희가 받아서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예, 저희 국회의원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받아볼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꼭 본인들이 탐관을 하는 데서 그 시대를 보아야 된다라는 조건부 제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민주당과의 좀 마찰은 있었고요. 지금은 그래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MRI를 받은 상태에서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또 숙제를 오후에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저는 제 MRI를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던데 이거 판독하실 수 있는 분이 신의원님 정도 계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전문가들이 판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특히나 뭐 MRI 척추에 대한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그 영상을 가지고 4급의 그 심검 판정이 네.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병무청 의사의 판단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하고요. 특히나 소심 판정을 위해서는 익명으로 판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차곡차곡 조금 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오전 청문회에 이어서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계속 이 초기부터 나왔던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한 검증 해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지금 이 신 의원님 조금 전 말씀 주신 것처럼 해명 자료를 낸 것만 해도 한 60건이 된다. 좀 그간 나왔던 의혹 중에 시원하게 해소된 부분도 있나요? 대부분의 해명 자료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요. 아전 인수격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검증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오후에도 수많은 증인들이 출석을 하십니다. 관련해서 경북대병원의 관계자들이 한 15명 정도가 오시는데요. 그동안 아이들의 그 입시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었는지 과연 그리고 순혈주의가 팽배해 있는 경북대 병원에서 그런 구술이나 심사 과정에서의 만점에 대한 원인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더더욱이 4급 아드님 그 군대 판정에 관련해서는 그 진단서, 병무용 진단서를 쓰신 의사 선생님이 출석을 하실 예정입니다. 제가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고요. 그 진단서에서의 허위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질 예정입니다. 네. 자, 오늘 김인철 후보자가 사퇴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정호영 후보자에게도 이 사퇴 압박을 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정호영 후보자는 이 자신에게 씌워진 여러 가지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까지 온 것 같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이게 63건이나 되는 의혹을 세세히 밝혔다. 사퇴 요구를 일축을 했습니다. 신 의원님 지금까지 보시기에 사퇴해야 한다고 보세요? 예, 오히려 오늘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를 보니 정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특히나 보건과 복지를 아우러야 되는 장관 부처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사회의 약자와 그리고 사회 소외계층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수행을 해야 되는 분이신데요. 오히려 꼿꼿하게 여전히 그 병원의 병원장의 태도로 의원들이 질의할 때 반박을 하면서 끼어들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겸손하지 않은 태도로서 당당하게 똑같은 그런 말만 나열을 한다든지 이런 태도들이 그 내용을 따지기 전에 그 태도 자체가 장관으로서는 정말 국민들을 받들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게 아니냐 상당한 실망감이 드는 상황들이었습니다. 네, 내용도 내용이지만 태도도 더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신 의원님 정 후보자 아들 병역 의혹에 대해서 병사용 진단서에 기재됐던 자 요추 6번 이것은 없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기도 했어요. 어제는 이 추간판 탈출증 척추협착 진단을 받은 정 후보자의 아들이 보통 환자들보다 현저히 적은 진료비를 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 그 군대 판정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공분을 사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많은 20대 남성들이 허리 디스크로 군대를 뭔가 면제받기를 원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 허리 디스크가 있는 환자들이 2급 판정이나 아니면 그 이상의 판정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공익으로 면제받는 게 매우 어려운 것이죠. 네. 이 정 후보자의 아들은 5년 전에는 2급이었는데 5년 후에 4급 판정되면서 공익으로 빠진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았던 진료 결과는 없습니다. 단순히 4급 판정을 위한 진단서 발급만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증상이 심했을 것처럼 보이는 외래 진료 기록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주관적인 통증이 객관적으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뭔가 특혜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료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사급을 받을 정도의 허리 디스크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식구학정, 그리고 40시간의 주당 40시간의 연구원 활동, 그리고 뭐 8박 9일의 해외여행, 네. 이런 것들을 잘 수행했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 그런 부분들을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 이 아빠 찬스, 그리고 자녀 군대 특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의심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많이 아파서 사급으로 빠졌는데 어떻게 할 일은 다 하고 치료를 이렇게 안 받았을 수가 있느냐 하는 이제 의혹이신 것 같아요. 예. 자, 정호영 후보자, 경북대 진료처장으로 근무하면서 경북대 병원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겸직하기도 했고, 이게 국유재산법 위반 의혹도 있지만 이외에도 뭐 11개 자리를 겸직했는데 이 국립대 교직원이어서 공무원법 위반이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명백한 이거는 불법 위법 행위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이런 영리업을 금지하고 있고요. 경직할 경우에는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전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도 6건에 해당이 됐고요. 실제로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무단 겸직하면서 그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도 지금 드러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듣기로는 관련 단체에서 고발도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이미 사전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위법한 행위로 드러났을 때는 장관직을 더욱더 수행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자, 2020년 4월 총선 직전에 코로나 전문가로 이제 방송에서 뵀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실외 마스크가 해제되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지금 요거 가지고 이제 신구 정권 간의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상당히 고무적인 그 시점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아직은 완전히 안전됐다고 볼 수 없는 코로나 상황이지만 정말 불필요한 우리가 방역은 하나씩 철폐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잘 쓰시는 그런 국민들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존중을 하면서 불필요한, 예를 들어서 뭐 격렬한 운동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시위에서 활동을 할 때 있어서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써야만 했던 그 불편함을 조금 더 하나씩 걷어들이는 게 올바른 코로나의 합리적인 대책이고 그것이 유연성이 있는 그런 대안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빨리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참 우리 신중한 국민들이라 권장으로 바뀌었는데도 아직 다수는 또 쓰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앞으로 잘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